60대 여성이 30년째 매일 같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걸로 의심됩니다.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에서 20년째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박영식 사장이 동사무소에 신고한 내용이었습니다. 낡은 한복에 하얀 머리를 곱게 빗어넘긴 60세 여성이 매일 저녁 6시 정각에 나타나 대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1900일이 넘도록 한 번도 빠짐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사라진 남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여성은 결혼을 앞둔 29살의 예비 신부였습니다. 하루 만에 사라진 남자를 어떻게 30년이나 변함없이 기다릴 수 있는 걸까요? 경찰이 재조사를 시작하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고 당시 담당 형사는 오열했습니다. 대체 이 여성에게는 어떤 애절한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세상 속 모든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994년 10월 14일 저녁 경기도 양주의 작은 마을에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29살 김미영 씨는 내일 있을 결혼식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꺼내 다시 한번 펼쳐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종수야, 내일이면 우리 정말 부부가 되는 거야. 미영 씨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3년간의 연애 끝에 맞이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신랑 박종수 씨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28살의 그는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종수야, 무슨 걱정 있어? 미영 씨가 다가가 물어봤지만 종수 씨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일 일이 실감이 안 나서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7시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영 씨가 정성스럽게 차린 갈비찜과 미역국이 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매일 이렇게 같이 밥 먹을 수 있겠네. 하지만 종수 씨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수저를 들었다 놨다 하며 계속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아니야, 괜찮아. 그냥 긴장돼서 그런가 봐. 저녁 8시가 되자 종수 씨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미영아, 담배 떨어져서 잠깐 사러 갔다 올게. 지금 내일 결혼식인데 일찍 들어와야 해. 금방 갔다 올게. 10분도 안 걸릴 거야. 종수 씨는 평상시 입던 청바지에 체크 셔츠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미영 씨는 대문 앞까지 나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조심히 갔다 와. 종수 씨는 손을 흔들며 골목길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것이 미영 씨가 본 종수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9시가 지나도 종수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웨딩드레스 마지막 피팅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이상하네, 담배 사는데 왜 이렇게 늦지? 10시가 되자 미영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수 씨는 평소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옆집에 사는 김순떡 할머니가 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영아, 종수 어디 갔니? 아까 급하게 뛰어가는 걸 봤는데. 할머니, 몇 시쯤 보셨어요? 한 9시 반쯤 됐을 거야.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 누군가랑 같이 급하게 어디로 가더라고. 미영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종수 씨는 담배 사러 간다고 했는데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시가 되자 미영 씨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종수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 담배 가게,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종수 씨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까지 종수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대문 앞에 서서 골목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겼을 거야. 내일 결혼식인데 이렇게 안 올 리가 없어. 새벽 2시, 3시, 4시.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종수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종수야, 어디 있는 거야? 내일 우리 결혼식인데. 제발 무사히 돌아와줘.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기다림과는 달리 종수 씨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여전히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결혼식 날인데. 종수야, 제발. 하지만 골목길은 여전히 조용했고 종수 씨의 발걸음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영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30년간 이어질 기다림의 시작이라는 것을. 10월 15일 새벽 6시 결혼식을 몇 시간 앞둔 미영 씨의 집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영아, 종수는 어디 있는 거야? 미영 씨의 어머니 정순심 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미영 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담배 사러 나간다고 하고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뭐라고? 오늘 결혼식인데 신랑이 없다고? 순심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때 미영 씨의 아버지 김철수 씨도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버지, 종수가 어젯밤부터 집에 안 들어왔어요. 오늘 결혼식인데. 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결혼식을 몇 시간 앞두고. 새벽 7시 미영 씨의 언니 최순자 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미영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전화로 종수가 없어졌다고. 언니, 나도 모르겠어. 어젯밤에 잠깐 나간다고 하고는. 순자 씨는 동생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단 종순의 집부터 가보자. 혹시 거기 있을지도 몰라. 오전 8시 가족들은 종수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종수 씨의 부모님도 아들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미영이네 가서 잔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지? 종수 씨의 어머니 박영자 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 간 거야? 오늘 결혼식인데. 종수 씨의 아버지 박만수 씨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오전 9시 결혼식장인 양주 드림 웨딩홀에는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어디 있어요? 웨딩 플래너가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찾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미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전 10시 결혼식 시작 1시간을 앞두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신랑이 도망간 거 아니야? 결혼식 당일에 이럴 수가 있나? 저 신부 정말 불쌍하다. 미영 씨는 이런 소리들을 들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우리 종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이때 순자 씨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자. 이건 분명히 사건이야. 오전 10시 30분 양주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종민 형사였습니다. 언제부터 행방불명이 된 거죠? 어젯밤 8시경에 담배 사러 나간다고 하고는. 미영 씨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성인 남성이고 아직 24시간도 안 됐는데요. 혹시 결혼을 앞두고 부담감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종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미영 씨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이종민 형사는 미영 씨의 간절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전 11시 결혼식 시작 시간이 되었지만 신랑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웨딩홀에는 1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객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웨딩 플래너가 난처해했습니다. 미영 씨는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종수야, 어디 있는 거야? 제발 나타나줘. 정오가 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가 하객들 앞에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랑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결혼식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취소 아니야? 신랑이 도망간 거지 뭐. 저 신부 참 불쌍하네. 미영 씨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죄송합니다.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하지만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웨딩홀은 금세 텅 비어버렸습니다. 오후 2시 미영 씨는 웨딩드레스를 벗지도 못한 채 빈 웨딩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제 집에 가자. 순자 씨가 동생을 위로했습니다. 언니, 우리 종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분명히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을 못한 거예요. 그래, 그럴 거야. 곧 연락 올 거야.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이종민 형사가 종수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종수 씨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9시 반쯤 됐을 거예요. 급하게 뛰어가더라고.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구와 함께 있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둡기도 하고. 그런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종수를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부르는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네, 종수야, 빨리 와. 이런 소리였어요. 급한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종민 형사는 메모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가 종수 씨를 급하게 불렀다. 그럼 계획된 일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네. 오후 5시 미영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였습니다. 미영아, 옷부터 갈아입어. 어머니 순심 씨가 말했지만 미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돼요. 종수가 돌아올 때까지. 미영아, 종수가 돌아오면 바로 결혼식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미영 씨는 대문 앞에 나가 앉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골목길을 바라보며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종수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종수야, 어디 있는 거야? 오늘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미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 위로 떨어지는 눈물방울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저물어갔습니다. 신랑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미영 씨의 기다림만 길어져 갔습니다. 밤이 되자 이웃들이 하나둘 미영 씨를 걱정하며 찾아왔습니다. 미영아, 감기 걸려. 들어가자. 하지만 미영 씨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종수가 돌아올 때 바로 볼 수 있게 여기 있어야 해요. 그날 밤 미영 씨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대문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종수 씨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생겼든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하나만으로 10월 16일 아침 이종민 형사는 일찍부터 양주경찰서에 출근했습니다. 박종수 실종 사건. 뭔가 이상한데. 이 형사는 4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담당해왔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에 사라진다고? 그것도 담배 사러 나간다고 하고? 오전 9시 이 형사는 종수 씨의 직장인 양주 건설회사를 찾았습니다. 종수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회사 과장 김대호 씨가 증언했습니다. 평소 어떤 사람이었나요? 책임감이 강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죠. 특히 미영 씨랑 결혼 이야기를 할 때면 정말 행복해 했어요. 이 형사는 메모를 하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최근에 달라진 점은 없었나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생각해보니 지난주부터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전화를 자주 받더라고요. 그런데 받고 나면 표정이 어두워지곤 했죠. 이 형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누구한테서 온 전화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종수가 왜 나한테 연락하는 거냐고 중얼거리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제부터 그런 전화가 왔는지 기억나세요? 한 일주일 전쯤부터요. 그때부터 종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오전 11시 이 형사는 종수 씨가 자주 가던 동네 슈퍼마켓을 방문했습니다. 종수 씨, 제가 잘 알죠. 착한 청년이에요. 슈퍼마켓 사장 이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10월 14일 밤에 여기 왔었나요? 아니요, 그날은 안 왔어요. 보통 저녁 8시쯤 담배 사러 오는데 그날은 안 왔거든요. 그럼 어디서 담배를 샀을까요? 글쎄요. 이 동네에서 담배 파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데. 이 형사는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종수 씨는 담배 사러 나간다고 했지만 동네 유일한 담배 가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오, 이 형사는 김순덕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말씀하신 걸 다시 자세히 들려주세요. 9시 반쯤에 종수가 급하게 뛰어가는 걸 봤어요. 누군가가 종수야, 빨리 와. 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목소리는 어떤 사람 목소리였나요? 남자? 여자? 남자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좀 거칠게 들렸어요. 거칠게요? 네, 마치 화가 난 것처럼. 아니면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종수 씨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잘 안 들렸어요. 그런데 종수도 급해 보였어요. 뛰어가면서 알겠습니다라고 한 것 같은데. 이 형사는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사람이 어디서 종수 씨를 불렀는지 아세요? 골목 입구 쪽에서요. 어둡기도 하고 멀리서 봐서 얼굴은 못 봤어요. 오후 2시, 이 형사는 종수 씨의 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10월 14일 이후로 돈이 인출된 기록이 없네요. 은행 직원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돈을 찾았나요? 아니요. 종수 씨는 계획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결혼 준비 때문에 요즘은 더 절약하고 있었고요. 이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은 계획적인 도주가 아님을 의미했습니다. 오후 3시, 이 형사는 종수 씨의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종수 형은 정말 미영 누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종수 씨의 절친한 친구 조현우 씨가 증언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도망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형은 결혼식 이야기만 나와도 신나했거든요. 최근에 고민이 있다고 한 적은 없나요? 지난주에 만났을 때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누군가한테서 전화가 와서 봤더니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만 하고. 이 형사는 직장 동료와 친구 모두에게서 같은 증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종수 씨에게 의문의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오후 5시 이 형사는 경찰서로 돌아와 수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종수 씨는 담배 사러 나간다고 했지만 동네 담배 가게에는 가지 않았다. 누군가가 급하게 불러서 뛰어갔다. 지난주부터 의문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았다. 평소 성격상 결혼식을 앞두고 도망갈 이유가 없다. 이 형사는 펜을 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야. 뭔가 사건에 휘말린 것 같은데. 오후 6시 이 형사는 미영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미영 씨는 여전히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수고가 많으시네요. 형사님, 우리 종수 찾으셨어요? 미영 씨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중요한 단서들을 찾았습니다. 종수 씨가 최근에 누군가한테서 전화를 받았다는 걸 아셨나요? 전화요? 아, 그러고 보니 지난주부터 종수가 전화 받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으신 적 있나요? 아니요, 항상 밖으로 나가서 받더라고요.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야라고만 하고. 이 형사는 미영 씨의 말을 듣고 확신이 섰습니다. 미영 씨, 종수 씨는 분명히 뭔가 사건에 휘말린 것 같습니다. 절대 결혼을 피해 도망간 게 아니에요. 정말요? 그럼 우리 종수가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속 수사해 보겠습니다. 믿고 기다려 주세요. 미영 씨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저는 믿어요. 우리 종수가 절대 저를 버리고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이 형사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종수 씨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왜 그날 밤 급하게 불러냈을까? 하지만 1994년 당시에는 휴대전화 기록을 추적하기도 어려웠고 CCTV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 증언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군.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분명히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어. 한편 미영 씨는 그날 밤도 대문 앞에서 종수 씨를 기다렸습니다. 종수야, 형사님이 꼭 찾아준다고 하셨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집에 올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골목길은 여전히 조용했고 종수 씨의 발걸음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수사 3일째, 아직 뚜렷한 실마리는 찾지 못했지만 이 형사는 계속해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종수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 의문의 전화는 누가 걸었던 것일까요? 1995년 4월, 종수 씨가 사라진 지 6개월이 흘렸습니다. 봄꽃이 피어나는 계절이었지만 미영 씨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미영아, 이제 그만해. 6개월이나 지났잖아. 언니 순자 씨가 동생을 붙잡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언니,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우리 종수는 분명히 살아있어요. 미영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종수는 안 돌아와.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6개월 동안 동생이 홀로 견뎌온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미영 씨는 여전히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대문 앞에 나가 앉았습니다. 종수 씨가 퇴근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종수야, 오늘도 늦네. 회사 일이 많나? 혼자서 중얼거리며 골목길을 바라보는 미영 씨의 모습에 이웃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가씨 참 안 됐네. 아직도 신랑 기다리고 있어? 6개월이나 지났는데.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미영 씨의 귀에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영 씨의 집에 중매쟁이 박계순 씨가 찾아왔습니다. 미영아, 나 좋은 남자 하나 소개해 줄게. 계순 아주머니, 저는 종수 있어요. 미영아, 종수는 6개월째 소식이 없잖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지. 아주머니도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아, 아주머니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29살이면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종수만 기다릴 거예요. 다른 남자는 생각도 안 해요. 박계순 씨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저 아이 참 고집도 세네. 5월에 접어들면서 경찰 수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종민 형사도 다른 사건들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미영 씨, 죄송합니다. 아직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형사님, 수사를 계속해 주세요. 제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서를 찾기가 어려워져요. 미영 씨는 형사의 말에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찾을게요. 미영 씨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위해 모아둔 적금을 모두 해약했습니다. 미영아, 그 돈으로 뭐 하려고? 어머니 순심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종수 찾는 데 쓸 거예요. 미영아, 그 돈은 너희들 신혼집 마련하려고 모은 거잖아. 종수를 찾지 못하면 신혼집이 무슨 소용이에요? 사설탐정 김철호 씨를 만났습니다. 실종된 지 6개월이나 지났다고요? 그럼 찾기 어려울 텐데. 그래도 찾아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김 탐정은 한 달 동안 수소문했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미영 씨의 적금은 모두 떨어졌지만 종수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6월 미영 씨의 친구 정현숙 씨가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미영아, 나 다음 달에 결혼해. 축하해, 현수가. 미영 씨는 웃으며 축하했지만 마음 한편이 서러웠습니다. 미영아, 너도 이제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어때? 종수는? 현수가, 나는 종수만 기다릴 거야. 현숙 씨의 결혼식에 참석한 미영 씨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예쁜 신부가 될 수 있었는데. 7월,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미영 씨는 여전히 매일 저녁 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미영아, 더우니까 들어가자. 순자 씨가 부채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직 안 돼요. 종수가 올 시간이에요. 미영아, 종수는 안 와. 6개월 동안 한 번도 소식이 없었잖아. 언니까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미영 씨가 소리쳤습니다. 미영아, 종수는 분명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미영 씨는 종수 씨의 방에 들어가 그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종수 씨가 쓰던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처음으로 그 다이어리를 열어봤습니다. 10월 10일 드디어 미영이와 결혼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될 것이다. 10월 12일 결혼 반지를 샀다. 미영이가 좋아할까? 10월 13일 내일 모레면 결혼식이다. 떨리지만 행복하다. 10월 14일 누군가가 계속 전화를 한다.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내일 결혼식이니까 신경 쓰지 말자. 미영 씨는 마지막 줄을 읽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역시 누군가 종수한테 전화를 했구나. 형사님 말이 맞았어. 다이어리를 더 뒤로 넘겨봤지만 10월 14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8월이 되자 종수 씨의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미영아, 우리도 종수를 기다리고 있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종수 씨의 어머니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종수는 꼭 돌아올 거예요. 미영아, 그래도 너 인생도 생각해야지. 아직 젊은데. 어머니까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영 씨는 실망했습니다. 종수 씨의 부모님마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9월에 들어서자 주변에서 미영 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저 여자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정신 나간 거 아냐? 이런 말들이 미영 씨의 귀에 들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미영 씨는 혼자서 종수 씨와 자주 가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종수야, 여기 기억나지? 우리가 처음 고백한 곳이야.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해. 언니도, 어머니도, 친구들도. 심지어 당신 부모님까지도. 하지만 나는 포기 안 할 거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거든. 그 사랑이 거짓일 리 없어. 바람이 불어와 미영 씨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종수야, 어디 있든 건강해야 해. 그리고 꼭 돌아와.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해 겨울, 미영 씨는 종수 씨가 남긴 집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미영 씨는 종수 씨의 코트를 꺼내 냄새를 맡았습니다. 종수 냄새가 아직 나네. 그날 밤 미영 씨는 종수 씨의 베개를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종수야, 꿈에서라도 나타나줘. 보고 싶어. 하지만 꿈에서도 종수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미영 씨는 혼자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익혀갔습니다. 하지만 종수 씨를 기다리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6시 대문 앞에 나가 앉아 골목길을 바라보는 것이 미영 씨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종수야, 오늘도 기다렸어. 내일도 기다릴게. 2005년 10월 종수 씨가 사라진 지 11년이 흘렸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휴대전화가 보편화되고 인터넷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의 기다림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이제 40이야. 정말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언니 순자 씨는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머리에 하얀 머리카락이 섞이기 시작했지만 동생 걱정만은 여전했습니다. 언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미영 씨도 이제 40살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미영아, 종수가 정말 살아있다면 11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을까? 언니,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을 거예요. 기억을 잃었거나 아니면 어디 갇혀 있거나. 순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11년 동안 같은 대화를 수없이 반복했지만 동생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여전히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대문 앞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웃들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 또 나왔네. 11년째잖아. 이제 습관이 된 거지. 참 대단한 여자야. 나라면 진작 포기했을 텐데. 어느 날 옛 친구 현숙 씨가 아이들과 함께 미영 씨를 찾아왔습니다. 미영아, 오랜만이야. 현숙 씨에게는 이제 초등학생이 된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현수가, 아이들이 많이 컸네. 응, 벌써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야. 미영 씨는 아이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영아, 너도 아직 늦지 않았어. 40이면. 현수가,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미영아, 나는 친구로서 하는 말이야. 종수는 정말. 현수가, 제발. 미영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현숙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엄마, 저 이모는 왜 결혼 안 했어? 쉿,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미영 씨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2006년 봄 미영 씨는 종수 씨 실종 사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미영 씨 12년이나 지난 사건인데요. 새로 부임한 양주경찰서 수사과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과장님, 제발 다시 한 번만 조사해 주세요. 미영 씨 마음은 이해하지만
당시 담당 형사도 퇴직했고 증거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도 제발이요. 새로운 기술로 다시 조사하면 뭔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미영 씨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미영 씨는 사설 탐정을 다시 고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큰 탐정사무소였습니다. 12년 전 실종 사건이라고요? 어려울 것 같은데. 제발 도와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일단 해보겠습니다. 석 달 동안 수소문했지만 역시 결과는 없었습니다. 미영 씨, 이렇게 오래된 사건은 정말 찾기 어려워요.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미영 씨의 저축은 또다시 바닥났습니다. 가을이 오자 미영 씨는 종수 씨와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다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도서관이었습니다. 종수야, 여기서 처음 만났지? 당신이 떨어뜨린 책을 주워줬는데. 도서관은 리모델링 되어 예전 모습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첫 데이트 장소였던 놀이공원이었습니다. 종수야, 여기서 롤러코스터 탔을 때 당신이 무서워했던 거 기억나? 나보다 더 무서워하더니. 하지만 놀이공원도 새로운 놀이기구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간 곳은 프러포즈를 받았던 공원이었습니다. 종수야, 여기서 무릎 꿇고 프러포즈했지?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나도 울면서 좋다고 했는데. 공원의 벤치에 앉아 미영 씨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미영아, 나와 결혼해 줄래? 종수야, 평생 너만 사랑할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응, 좋아.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미영 씨의 부모님이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영아, 우리가 상의해서 정했다. 아버지 철수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뭘 정하셨는데요? 종수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제사를 지내자.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아, 12년이면 충분해. 이제 종수를 보내줘야지. 아버지, 저는 싫어요. 미영아, 이건 너를 위한 일이야. 이렇게 평생 살 수는 없잖아. 아버지, 종수는 살아있어요. 미영 씨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미영아, 종수가 죽었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시체라도 찾았어요? 미영아, 그렇지만 증거도 없이 어떻게 죽은 사람 취급을 해요? 결국 부모님은 미영 씨의 강한 반대로 제사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2007년 새해 미영 씨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종수야, 올해에는 꼭 소식이 있을 거야. 느낌이 그래. 하지만 새해가 지나고 봄이 와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여름 미영 씨는 인터넷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종수가 인터넷에서 나를 찾고 있을지도 몰라. 컴퓨터 학원에 다니며 인터넷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실종자 찾기 사이트에 종수 씨의 사진과 정보를 올렸습니다. 박종수를 찾습니다. 1994년 10월 14일 실종.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옛 담당 형사 이종민 씨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 형사님, 미영 씨? 오랜만이에요. 이 형사는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그때 사건 기억하세요? 물론 기억하죠.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혹시 새로운 단서는 없었나요? 미영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13년이나 지난 지금은 이 형사의 말이 끝나기 전에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형사님도 포기하신 거죠? 미영 씨, 포기라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해도 저는 안 포기할 거예요. 이 영사는 미영 씨의 굳은 의지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영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사랑도 있구나 싶어요. 형사님. 하지만 너무 자신을 괴롭히지는 마세요. 그해 겨울, 미영 씨는 혼자서 종수 씨의 생일을 차렸습니다. 종수야, 42째 생일 축하해. 어디 있든 건강했으면 좋겠어. 미역국과 종수 씨가 좋아하던 갈비찜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상을 차렸습니다. 종수야, 빨리 돌아와서 같이 생일 축하하자. 촛불을 켜고 혼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종수의 생일 축하합니다.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종수야, 내 소원은 하나뿐이야. 빨리 돌아와줘. 그렇게 13년째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해갔지만 미영 씨의 사랑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6시 대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미영 씨의 변하지 않는 일상이었습니다. 종수야, 오늘도 기다렸어. 내일도 기다릴게. 평생 기다릴게. 2014년 10월 14일 종수 씨가 사라진 지 정확히 2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과 SNS의 시대가 되었지만 미영 씨의 기다림만은 첫날과 같았습니다. 종수야, 오늘이 그날이구나. 당신이 담배 사러 나간다고 하던 그날. 미영 씨는 이제 50살이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하얀 머리가 섞이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미영 씨는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날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종수야, 20년 만에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집을 깨끗하게 해놔야지. 종수 씨의 방은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옷장에는 그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종수야, 당신 옷들 좀 해줘서 새로 사야겠어. 20년 동안 못 입었으니까 새 옷이 필요하겠지? 오전 10시 언니 순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도 이제 60이 넘어 완전히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미영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언니도 기억하고 있었네요. 내가 어떻게 잊겠어. 우리 가족 인생이 바뀐 날인데. 순자 씨는 동생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고 혼자 살아온 동생이 안타까웠습니다. 미영아, 20년이야. 이제 정말. 언니,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특별한 날이니까. 미영아, 종수가 20년 만에 돌아올지도 모르는 날이에요. 순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반복된 대화였습니다. 정오가 되자 미영 씨는 종수 씨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하고 미역국, 그리고 김치찌개. 종수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들이지. 혼자 사는 집치고는 너무 많은 양이었지만 미영 씨는 정성스럽게 요리했습니다. 오후 2시 옛날 친구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20년 전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영아, 안녕. 친구 현숙 씨가 왔습니다. 현숙 씨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완전히 아줌마 티가 났습니다. 현수가 와줘서 고마워. 미영아, 오늘 힘들지? 아니야. 오히려 기분이 좋아. 종수가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현숙 씨는 친구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영아, 현수가 당신도 그때 일 기억나지? 웨딩홀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응, 기억나. 그때 모든 사람들이 종수가 도망갔다고 했잖아.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어. 오후 3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종수 씨의 옛 직장 동료들도 왔습니다.
미영 씨, 20년이네요. 네,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종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동료들은 과거형으로 말했지만 미영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지금도 좋은 사람이에요. 어디 있든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후 4시 이종민 전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완전히 할아버지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미영 씨, 20년이 됐네요. 형사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미영 씨, 정말 대단하세요. 20년 동안. 형사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종수는 꼭 돌아올 거예요. 이전 형사는 미영 씨의 변하지 않는 믿음에 감동했습니다. 미영 씨, 저도 종수 씨 사건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평생 가슴에 남을 사건이에요. 오후 5시 미영 씨는 혼자 종수 씨와의 추억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수야,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 봐. 20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해. 사진첩을 넘기며 하나하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건 처음 데이트할 때 찍은 거고, 이건 프러포즈 받던 날, 이건 결혼식 전에 웨딩 사진 찍을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봐. 사진 속의 종수 씨는 28살의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종수야, 지금 당신은 몇 살이 됐을까? 48살? 나이 들었어도 여전히 멋있을 거야. 오후 6시 미영 씨의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대문 앞에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수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더 늦을 수도 있겠지? 20년 만에 돌아오는 거니까. 대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골목길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7시가 지나도 종수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종수야, 길을 잊어버렸나? 20년이나 지났으니까. 8시가 되자 순자 씨가 나왔습니다. 미영아, 들어가자. 추워. 언니, 조금만 더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미영아, 20년 동안 매일 기다렸잖아. 오늘 하루 더 기다린다고 달라질 게 있어? 언니, 오늘은 정말 올 것 같은데. 순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9시가 되자 이웃 김순덕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80이 넘어 많이 늙었습니다. 미영아, 또 기다리고 있구나. 할머니, 오늘은 20년 되는 날이에요.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종수 봤던 날이지. 할머니, 그때 일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9시 반쯤에 누군가 종수를 급하게 불렀어. 종수야, 빨리 와. 라고. 네, 그 소리 들으셨죠? 응, 분명히 들었어. 그리고 종수가 급하게 뛰어갔지. 할머니의 증언은 2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미영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수야, 오늘은 안 오는구나. 그래도 괜찮아. 내일 또 기다릴게. 밤 11시 미영 씨는 종수 씨의 베개를 끌어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종수야, 20년 동안 수고했어. 어디 있든 건강했으면 좋겠어.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 언제든 돌아와도 괜찮게 기다리고 있을게. 그날 밤 미영 씨는 종수 씨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종수 씨는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늦었지? 종수야, 괜찮아. 기다렸어. 미영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갈게. 응, 기다릴게. 평생 기다릴게. 꿈에서 깬 미영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종수야,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어서 좋아. 곧 온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 다음 날 아침 미영 씨는 평소와 같이 대문 앞을 쓸었습니다. 종수야, 20년 하고 하루째야. 오늘도 기다릴게. 이웃들은 이제 미영 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저 여자 정말 대단해.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런 사랑도 있구나. 어떤 이들은 감동했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이상하게 봤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정신 나간 거 아냐? 하지만 미영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종수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나는 당신만 믿어. 그렇게 21년째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봄, 종수 씨가 사라진 지 30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이제 60살이 되었습니다. 한때 29살의 예쁜 신부였던 그녀는 이제 완전히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미영 씨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종수야, 나도 이제 늙었나 봐. 무릎이 아파서 일어나기도 힘들어.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종수야, 나이 든 내 모습 보면 실망하려나? 예전에는 예뻤는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종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사랑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니까. 4월 어느 날 미영 씨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미영 씨, 혈압이 많이 높아졌네요. 그리고 무릎 관절염도 심해졌고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치료하면 괜찮아지죠? 약을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안 돼요. 선생님, 저는 매일 저녁에 집 앞에서 기다려야 해요. 뭘 기다리시는데요? 남편이요. 의사는 미영 씨의 상황을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미영 씨, 건강을 위해서라도 무리하지 마세요. 선생님,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그만둘 수는 없어요. 5월이 되자 언니 순자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미영아, 우리가 이야기 좀 해야겠어. 언니, 무슨 일이에요? 미영아, 너 이제 60이야. 건강도 나빠지고. 언니, 또 그 이야기예요? 미영아, 30년이야. 30년. 순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언니, 30년이 뭐 어때요? 사랑에 시간 제한이 있나요? 미영아, 현실을 봐. 종수는 안 돌아와. 언니까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미영아, 나는 언니로서 하는 말이야. 너 혼자 늙어가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 미영 씨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저는 후회 안 해요. 종수를 기다리는 게 제 인생이에요. 6월 미영 씨는 우연히 옛 담당 형사 이종민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전 형사는 이제 70이 넘어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미영 씨, 오랜만이네요. 형사님, 안녕하세요. 미영 씨, 아직도. 네,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전 형사는 미영 씨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영 씨, 저도 그 사건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정년퇴직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형사님, 혹시 새로운 단서는 없었나요? 미영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년이 지난 지금은 형사님도 포기하신 거죠? 미영 씨, 포기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미영 씨가 이전 형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형사님,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포기해도 저는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미영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전 형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미영 씨, 건강은 어떠세요?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좀 아프긴 하지만 괜찮아요. 종수 만날 때까지는 건강해야죠. 7월,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미영 씨는 에어컨도 없는 집에서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견뎠습니다. 종수야, 올해 여름도 정말 덥네. 당신이 있었으면 에어컨도 사고 그랬을 텐데.
저녁 6시 미영 씨는 여전히 대문 앞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파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무릎이. 의자를 가져와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종수야, 나도 이제 늙었나 봐. 예전에는 몇 시간씩 서서 기다렸는데 이웃들이 미영 씨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미영 씨, 더운데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종수가 올 시간이에요. 미영 씨, 건강부터 챙기세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8월 어느 날 미영 씨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미영 씨, 이웃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급히 옮겼습니다. 탈수 증상과 혈압 때문이에요. 며칠 입원하셔야겠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집에 가야 해요. 종수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미영 씨, 지금 상태로는 퇴원이 어려워요. 선생님, 제발요. 30년 동안 한 번도 집을 비운 적이 없어요. 결국 미영 씨는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종수야, 미안해. 병원에 있느라 기다리지 못했어. 9월이 되자 미영 씨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저녁 대문 앞에 나갔습니다. 종수야, 이제 정말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어. 미영 씨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10월이 다가오자 미영 씨는 특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종수야, 30년이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 특별한 날이니까 준비를 해야지. 미영 씨는 30년 전 입었던 한복을 꺼냈습니다. 이 한복 입고 당신 기다렸는데 이제는 맞지도 않을 거야. 한복을 입어보니 너무 작아졌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종수야, 나도 많이 늙었지? 당신도 이제 58살이구나.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수야, 우리가 만약 결혼했다면 지금쯤 손자도 있었을 텐데. 자식들 결혼시키고 우리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종수가 돌아오면 늦었지만 행복할 수 있어. 10월 10일 미영 씨는 종수 씨와 자주 가던 공원을 혼자 찾았습니다. 종수야, 여기 기억나지? 우리가 자주 산책하던 곳이야. 공원도 30년 사이에 많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벤치들이 생기고 나무들도 훨씬 커졌습니다. 종수야, 세상이 많이 변했어. 하지만 내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어.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종수야, 30년이라는 시간이 길긴 했지만 나는 후회 안 해. 당신을 사랑한 것도 기다린 것도 모두 내 선택이었으니까.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할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당신을 믿어. 바람이 불어와 미영 씨의 하얀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종수야, 곧 30년이 되는 그날이 와. 혹시 그날에는 정말 돌아올까? 기대해도 될까? 아니면 너무 욕심인 걸까? 그날 저녁 미영 씨는 평소보다 오래 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종수야,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30년. 내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기다릴게. 그렇게 30년째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미영 씨의 건강은 나빠졌지만 기다리는 마음만은 여전했습니다. 2024년 8월 15일 서울구치소 창고 정리가 한창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과 물건들을 정리하는 대대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언제 다 정리하지? 교도관 김성호 씨가 먼지투성이인 상자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교도관, 이쪽 구석 상자들도 확인해봐. 선배 교도관이 지시했습니다. 김성호 교도관은 구석진 곳에 있던 낡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30년도 넘은 것 같은 서류들과 봉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1994년이라고 써 있네. 봉투 중 하나를 들어보니 1994년 10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도 써 있네. 박종수, 김성우 교도관은 봉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봉투는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이상하네. 이런 개인적인 봉투가 왜 여기 있지?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편지와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편지인가? 편지는 미완성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쓴 듯한 글씨로 몇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말할 수 없는 일에 휘말렸다. 누군가가 나를 협박하고 있어. 만약 내가 돌아가지 못하면. 편지는 여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협박이라고? 김성우 교도관은 계속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미영아,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나는 절대 너를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야. 사랑한다. 이건 완전히 사건 냄새가 나는데. 김성우 교도관은 급히 선배 교도관을 불렀습니다. 선배님, 이것 좀 보세요. 뭔데? 30년 전 편지인데 뭔가 사건과 관련된 것 같아요. 선배 교도관도 편지를 읽어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 오후 2시 양주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양주경찰서입니다. 저희 서울구치소인데요. 30년 전 편지를 발견했는데 사건과 관련된 것 같아서 신고합니다. 30년 전 편지라고요? 네, 박종수라는 사람이 쓴 편지인데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담당 경찰관은 박종수라는 이름을 들으니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1994년에 실종된 그 박종수 말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날짜가 1994년 10월 15일로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후 3시 양주경찰서 형사들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발견된 봉투입니다. 김성우 교도관이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봉투가 왜 여기 있었던 거죠? 잘 모르겠어요. 창고 구석에 있던 상자에서 나왔는데 다른 자료는 없나요? 같은 상자에서 나온 서류들이 몇 개 더 있는데 대부분 그 시기 것들이에요. 형사는 편지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이건 명백히 사건 관련 자료네요. 당시 수사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오후 5시 정년퇴직한 이종민 전 형사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여보세요, 이종민입니다. 형사님, 양주경찰서입니다. 혹시 1994년 박종수 실종 사건 기억하세요? 박종수? 물론 기억하죠.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인데. 왜요? 서울구치소에서 당시 편지가 발견됐어요. 뭐라고요? 편지가? 이종민 전 형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박종수 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인데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제가 옳았던 거군요. 단순 가출이 아니라 사건에 휘말린 거였어. 형사님도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오후 6시 이종민 전 형사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그 편지입니까? 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 전 형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사건이었구나. 30년 동안 의심했던 게 맞았어. 형사님, 이제 미영 씨에게 알려야겠죠? 그래야죠. 그분이 얼마나 기다렸는데. 오후 7시 이종민 전 형사가 미영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미영 씨 계세요? 형사님? 어쩐 일이세요? 미영 씨는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미영 씨,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혹시 종수 소식인가요? 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형사님, 빨리 말해주세요. 우리 종수가 어떻게 됐나요? 미영 씨,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종수 씨가 쓴 편지가 발견됐어요. 편지라고요? 미영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30년 전에 쓴 편지인데 종수 씨가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종수가 도망간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미영 씨가 믿어온 게 맞았어요. 미영 씨는 30년 만에 들은 진실에 오열했습니다. 형사님, 정말인가요? 우리 종수가 정말 저를 버리고 간 게 아니었나요? 네, 미영 씨. 종수 씨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했어요. 형사님, 그럼 종수는 지금 어디 있나요? 이종민 전 형사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미영 씨, 그건 아직 조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사님, 제발 찾아주세요. 30년을 기다렸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미영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종수야, 내가 쓴 편지가 나왔다더라.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3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너를 포기하라고 했지만 나는 믿었어. 종수야,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미영 씨는 종수 씨의 사진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수야, 고마워. 마지막까지 나를 사랑해줘서. 다음 날 아침 언니 순자 씨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미영아, 소식 들었어. 정말이야? 언니, 우리 종수 편지가 나왔어요. 미영아, 언니, 이제 믿어줄 거죠? 종수가 저를 버리고 간 게 아니라는 걸. 순자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그동안 포기하라고 해서. 언니, 괜찮아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미영 씨, 정말 편지가 나왔다고요? 네, 종수가 쓴 편지예요. 그럼 정말 사건에 휘말린 거였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웃들은 미영 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영 씨가 옳았네. 30년을 믿고 기다린 게 헛되지 않았어. 정말 대단한 사랑이야. 그날 저녁 미영 씨는 대문 앞에 나가 앉았습니다. 종수야, 오늘은 기분이 달라. 내가 정말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30년 만에 내 소식을 들으니까 기적 같아. 바람이 불어와 미영 씨의 하얀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종수야,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2024년 8월 16일 오전 양주경찰서에서는 30년 전 사건의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발견된 편지 전문입니다. 수사과장이 이종민 전 형사에게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전 형사는 돋보기를 쓰고 편지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말할 수 없는 일에 휘말렸다. 지난주부터 누군가가 나를 협박하고 있어.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어. 뭔가를 목격했다는 이유로 입을 다물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우연히 본 것뿐인데. 오늘 밤에 만나자고 한다. 만나지 않으면 미영이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어. 나는 미영이가 다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미영아, 만약 내가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건 내 의지가 아니야. 나는 절대 너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아. 너를 너무 사랑해. 빨간 트럭. 공장 뒤편. 그날 밤에 본 것. 누군가 죽었어. 나는 목격자. 편지는 여기서 급작스럽게 끝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들은 급하게 쓴 듯 글씨가 흐려져 있었습니다. 빨간 트럭.
공장 뒤편. 이종민 전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형사님,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그 당시 이 근처에 공장이 몇 개 있었어요. 그리고 빨간 트럭. 이전 형사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1994년 10월 초에 뺑소니 사건이 있었어요. 뺑소니 사건이요? 네, 공장 근처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 하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죠. 혹시 그 사건과 연관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당시 사건 기록을 찾아봐야겠어요. 오전 10시 경찰서 자료실에서 30년 전 사건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있다. 1994년 10월 6일 오후 10시경 뺑소니 사건. 피해자는 누구였나요? 김철호 씨 52세.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범인은 못 찾았나요? 네,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없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어요. 이종민 전 형사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0월 6일. 종수 씨가 실종된 게 10월 15일이니까 일주일 전이네. 그럼 종수 씨가 뺑소니 사건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편지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오전 11시 수사팀은 당시 뺑소니 사건 현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여기가 그 현장이네요. 공장 뒤편 도로였습니다. 30년이 지나 주변 환경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종수 씨가 여기서 뺑소니를 목격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범인들이 종수 씨를 입막음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후 2시 미영 씨에게 편지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 집을 방문했습니다. 미영 씨, 편지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형사님, 빨리 말해주세요. 이종민 전 형사는 편지 내용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종수 씨가 뺑소니 사건을 목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범인들이 협박을 했던 거죠. 미영 씨는 편지 내용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우리 종수가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니라 희생자였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종수 씨는 정의로운 일을 하려다가 위험에 빠진 거예요. 우리 종수답네요. 평소에도 옳지 않은 일은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미영 씨는 종수 씨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종수야, 역시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었구나. 오후 3시, 당시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 증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박종수요? 아, 그 젊은 친구. 기억나요. 당시 공장 과장이었던 이만수 씨가 증언했습니다. 종수가 그 사건과 관련이 있었나요? 글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뺑소니 사건 이후로 종수가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평소보다 불안해하고 자꾸 주변을 둘러보고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그때 빨간 트럭을 본 적 있나요? 빨간 트럭. 아, 맞아요. 그 시기에 빨간 트럭이 공장 주변을 자주 돌아다녔어요. 중요한 증언이었습니다. 누구 트럭이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공장 트럭은 아니었고 번호판도 기억 안 나고요. 오후 5시 또 다른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아, 박종수? 착한 청년이었는데 당시 야간 경비원이었던 최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혹시 뺑소니 사건 당일 밤에 종수를 봤나요? 그날 밤 잠깐 기억이 나는군요. 뭘 기억하시는데요? 뺑소니 사건 직후에 종수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뭐라고 했나요? 사람이 죽었다고, 트럭이 치고 달아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종수 씨가 직접 목격했다는 뜻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신고했나요?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는 종수를 잘 못 봤거든요. 오후 7시 수사팀은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형사님, 당시 신고 기록을 찾았어요. 정말요? 네, 10월 7일 오전에 박종수 씨가 뺑소니 목격 신고를 했어요. 그럼 종수 씨가 정식으로 신고를 한 거네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신고 이후 추가 조사가 없었어요. 왜요? 신고자가 연락이 안 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종민 전 형사는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종수 씨가 신고를 했고 범인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협박을 시작한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후 8시 미영 씨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영 씨, 종수 씨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었어요. 정말요? 네, 뺑소니를 목격하고 정식으로 신고했어요. 미영 씨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역시 우리 종수예요. 옳은 일을 하려고 했구나. 하지만 그 때문에 위험에 빠진 것 같아요. 형사님, 그럼 종수는 지금 미영 씨의 질문에 이종민 전 형사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미영 씨,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보여요. 형사님,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종수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그날 밤 미영 씨는 종수 씨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종수야, 당신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이제 알겠어.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구나. 나를 지키려고. 종수야, 미안해. 30년 동안 몰랐어. 미영 씨는 종수 씨의 사진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종수야, 이제 진실이 다 밝혀질 거야.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다음 날 아침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30년 만에 시작된 진실 추적이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20일 수사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종수 씨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젊은 형사가 이종민 전 형사에게 달려왔습니다. 뭘 찾았는데요? 당시 뺑소니 사건용의 차량을 찾았어요. 빨간 현대 포터 트럭이었는데 소유주는 누구였나요? 이재만이라는 사람인데 당시 건설업체 사장이었어요. 이종민 전 형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재만, 혹시 그 사람 아직 살아있나요? 네, 현재 73세이고 서울에 살고 있어요. 당장 만나봐야겠어요. 오전 10시 수사팀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재만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재만 씨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경찰입니다. 30년 전 일에 대해 질문 드리려고 왔어요. 이재만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년 전이라. 뭔 일인지. 1994년 10월에 빨간 포터 트럭을 소유하고 계셨죠? 그게 박종수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재만 씨가 크게 당황했습니다. 박종수? 모르는 이름인데요. 정말 모르세요? 뺑소니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 말이에요. 이재만 씨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만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와 있어요. 결국 이재만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하겠어요. 오전 11시 충격적인 진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가 실수로 사람을 쳤어요. 실수라고요? 네, 공장 야간 근무자를 치고 말았어요. 술을 마신 상태였죠. 그래서 도망간 거군요. 네, 무서웠어요. 감옥에 갈까봐. 그럼 박종수 씨는? 며칠 후에 그 사람이 목격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더라고요. 이종민 전 형사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그래서 협박을 시작한 거군요. 처음에는 돈을 주려고 했어요.
입을 다물어 달라고. 하지만 종수 씨가 거부했겠죠? 네. 그 사람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정의롭게 처리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이재만 씨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10월 14일 밤에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어디서요? 공장 뒤편에서.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그 다음은요? 말다툼이 일어났고 실수로 이재만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로 뭘 했나요? 밀쳤는데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는 뜻인가요? 네, 정말 실수였어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시신은 어떻게 했나요? 공장 근처 야산에 묻었어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미영 씨가 기다려온 종수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정호 수사팀은 이재만 씨의 안내로 야산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묻었어요. 30년이 지나 정확한 위치를 찾기는 어려웠지만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2시 국과수팀이 도착해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드디어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30년 만에 종수 씨의 유해가 발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6시 이종민 전 형사가 미영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미영 씨, 형사님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미영 씨 앉으세요. 미영 씨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설마. 미영 씨, 종수 씨를 찾았어요. 정말요? 어디 있어요? 이종민 전 형사는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미영 씨, 종수 씨는. 형사님, 종수 씨는 30년 전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났어요. 미영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알겠어요. 미영 씨, 우리 종수가 왜 못 돌아왔는지, 왜 연락이 없었는지. 미영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해 보였습니다. 형사님, 종수는 어떻게 죽었나요? 이종민 전 형사는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하려다가 희생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종수 씨는 끝까지 옳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 종수답네요. 미영 씨는 종수 씨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종수야, 이제 집에 올 수 있겠구나. 이틀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견된 유골은 확실히 종수 씨의 것이었습니다. 8월 23일, 30년 만에 종수 씨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종수야, 30년 만에 만나는구나. 미영 씨는 종수 씨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례식에는 30년 전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모두 왔습니다. 미영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종수를 사랑한 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이종민 전 형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30년 전에 찾아내지 못해서. 형사님,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장례식 다음 날 미영 씨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니, 나 결혼식 할 거예요. 뭐라고? 종수와 결혼식을 할 거예요. 30년 늦었지만. 순자 씨는 동생의 결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너희들이 받아야 할 축복이야. 8월 25일 미영 씨는 30년 전 웨딩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종수야, 이 드레스 기억나지? 30년 전에 입으려고 했던. 드레스는 이제 맞지 않았지만 미영 씨는 상관없었습니다. 종수야, 비록 늦었지만 우리 결혼하자. 종수 씨의 영정 앞에서 혼자 하는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종수야, 나 김미영은 박종수를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미영 씨는 종수 씨의 사진에 키스했습니다. 종수야, 이제 우리 정말 부부가 됐어. 이웃들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0년 만에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축하합니다. 미영 씨. 고맙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그날 저녁 미영 씨는 처음으로 대문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종수야,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30년 동안 수고했어. 이제 편히 쉬어. 다음 날부터 미영 씨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종수야, 오늘은 공원에 산책 갈까? 종수 씨의 사진을 가방에 넣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종수야, 여기가 우리가 처음 고백한 곳이지? 이제 함께 올 수 있어서 좋아. 9월이 되자 미영 씨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종수야, 당신이 정의로운 일을 했으니까 나도 좋은 일을 해야겠어.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보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10월 14일 종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종수 씨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종수야, 오늘이 그날이구나. 30년 전 오늘 당신이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떠났지. 나는 30년 동안 당신을 기다렸어.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바람이 불어와 미영 씨의 하얀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종수야, 사랑해. 다음 생에서도 만나자. 미영 씨는 이제 평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이 끝나고 진정한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이긴다. 미영 씨는 이제 매일 종수 씨와 대화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고 진실은 시간을 이겼습니다. 종수야,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하늘에서 종수 씨도 미소를 지으며 미영 씨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